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청희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수민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JTBC가 메타보이스에 지난 2일부터 3일 강남을 거주 504명 조사한 내용인데요. 강청희 후보가 41,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43입니다. 이게 공표전 마지막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강남 을은 국힘이 쉽게 이겨야 되는 지역인데 그래요.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2, 3주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6년 총선에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전현희 후보가 몰표를 받던 그 동네는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파트. 다 거기가 철거가 되고 뭐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지형이 국힘에게 매우 유리하게 강남 을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전을 보인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강남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꽤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 아닌가. 물론 후보 개인의 역량도 조금 작용하겠습니다만 사실 총선 수준에서 후보 이름 내지는 후보의 면면을 알고 찍는 유권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분당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그리고 국민의힘의 안철수. 엄청 거물급 정치인이 붙어 있는데요. 매일경제 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분당갑의 50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습니다. 이광재 46, 안철수 47입니다. 이거 분석해 주십시오.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토를 다는 것부터가 사실 저는 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분당 을도 함께 보죠. 갑이나 을이나 길 하나 차이니까. 그리고 분당 갑은 뭐 두 사람의 지명도는 누가 더 좋다고 하기 힘들 정도로 이광재 안철수. 그다음에 요 밑에도 김병우 김은혜도 지명도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날 만큼 현지에서는 우리 동네 뭐 개발해라 이런 지역 개발 공약 이슈가 별로 안 통하는 곳들이기도 해요. 30년 전에 계획도시로 만들 때 잘 돼 있기도 했으려니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 있고 이번 선거의 특징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선거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보는데 둘 다 딱 붙어 있다. 근데 이곳의 정치적 정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텃밭들입니다. 이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시속 아주 딱 붙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간 평가 열기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다음에 동네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강남, 서초, 송파에서도 의외로 적은 표 차이가 저는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곳은 지금 상징적으로 여론조사 단계에서 숫자만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당이 여기서 하나씩 나눠 가지면은 뭐 무승부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 두 군데를 다 가져온다.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이다. 신문으로 치면 별도 박스를 써야 하는 사건이에요. 국민의힘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간다? 그러면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돌아서서 간담이 녹아날 뻔했네라고 말이 나올 만한 것이고 여기는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다. 분당 갑 을이 뭐 유권자 성향이나 모든 게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분당 갑의 안철수 후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당 지역에 병원이 많아요. 대형 병원이 세 개나 있는데 이게 다 분당 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없었다면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치를 수 있는 선거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까? 제가요. 그 병원 관계자들이 다 분당 갑에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아니 근데 병원 가까운데 많이 살고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 병 지역입니다.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으로 이루어지는 강남 병 지역인데 의대 정원 문제가 항상 한참 이슈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강남 병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 누가 오면 의사표를 몰표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거기에
의사만 5,000명 이상이 거주를 한대요. 근데 분당 갑에 보통 3인 4인 가구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15,000표에서 2만 표 가까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예, 강남병. 예, 예, 네. 예. 아니 그런 분당 갑이 분당 갑에도 많아요.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저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뿔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성남 민심이 이광재 후보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인천은 그냥 묶어서 같이 보죠. 예. 인천 그 앞서 말씀해주신 동미추홀 을 여기 남영희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상현 후보가 여기도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 조사 4월 2일에서 3일 남영희 43, 국민의힘 윤상현 48 이렇게 돼 있고요. 인천 연수갑도 같이 볼까요? 박찬대 민주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정승현 후보가 오마이뉴스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4월 2일에서 3일까지 504명 대상 조사합니다. 45.6이 박찬대, 42.8이 정승현 이렇습니다. 어떻게 저는 봐야 아까 돼요? 이 두 군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김 의장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동미추홀 인천 같은 경우에 윤상현 의원이 2번 연속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 당선돼서 살아서 돌아온 지역입니다. 네. 21대 총선 때는 그때 국힘 쪽으로 안상수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4년 전 선거에는 그 국힘 쪽 후보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무소속으로도 당선돼서 다 들어왔던 지역인데 네. 뭐 지역구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윤상현 후보가. 네. 근데 만에 하나 이번 선거에 낙선한다 그러면 이게 무소속만도 못하다는 걸 입증하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힘 진짜. 후보라는 타이틀이 무소속만도 못하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선거가 되는 것인데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갈 걸. 그러니까 잠바 안 입고는 이겼는데 네. 당 잠바를 입었더니 오히려 떨어졌다. 졌다. 아니 이런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나오죠. 다 하얀색 입고 있어요. 어차피 색깔은 하얀 거 입고 있어요. 빨간색 안 입으니까 색깔은 똑같으나 하여튼 네. 국힘 후보로 나가서 저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윤. 예, 워낙 지역구 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혹시 뭐 낙선하게 되면 진짜 이 선거를 사후 평가할 때, 네. 야 이번 선거는 웬만한 선거고 차라리 무소속이 나왔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야, 차라리 무소속이 나왔다. 이런 정도까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선거구나. 저희가 조지역구도 아마 새벽까지 봐야 결과를 알 수 그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 부산도 한꺼번에 볼까요? 그냥 그러시죠. 지역으로? 예, 네. 부산도 한꺼번에 보면 일단 해운대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그리고 국민의힘 주진우 여론조사 꽃이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 해운대 갑구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홍순헌 50.9, 주진우 41.8 그리고 수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영도 여기는 단일화, 보수 단일화가 무산이 된 지역구죠.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JTBC와 메타보이스가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수영구 거주 501명 대상 조사입니다.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5,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가 27,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가 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파전입니다. 그리고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의뢰로 4월 1일, 2일 500명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39.7,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대식 후보가 54.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서울에서는 강남을이나 송파갑을 주목하고요. 인천은 방금 우리가 봤던 뭐 윤상현 거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국적으로는 여기가 최고 관심인데 네. 꽃의 조사에 따르면 오차 밖으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네. 민주당 홍 후보는 구청장을 지낸 적도 있으니까 득표력은 어느 정도 인정 충분히 해줘야 할 만한 거. 네. 40%대 이상의 득표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꽃의 조사에 따르면 50.9, 51이 나와요. 그리고 주진우 후보가 42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다른 데 조사 좀 한번 보자 싶은데 다른 데에서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역시 팽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이 끝까지 새벽까지 봐야 되게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 이거 역시도 사건입니다. 박스 기사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수영은 단일화 여부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후보 사퇴를 한다 한들 그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고 네. 장해찬이고 정현욱이고 서로 물러설 만큼 조금 더 없다면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말 그대로 어부질이 표가 저쪽이 그리고 두 보수권 후보가 비슷하게 지금 표를 나눠가지고 맞아요. 있어서 네. 그렇고 세 번째 배재정 후보는 비례 한번 했다가 뭐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역구이기도 네. 하고 김대식 후보는 옛날에 해운대에서도 한번 당선이 됐던 떨어졌었죠. 그땐 떨어졌나요? 예. 지금 장제원 후보의 대리인처럼 나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여기에. 네. 그런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여기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오네요. 네. 54대 39, 40, 약 14%포인트 차이 나는데 네. 이거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본 3일 전에 다른 것은 이거보다는 많이 적어요. 적어졌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봐야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운대 갑이 가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면 네. 정권 심판론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주진우 후보는 누가 뭐래도 친윤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주진우 후보가 해운대 갑에서 낙선한다? 그러면 친윤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마어마한 간표 요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뭐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뭐 없어요. 그냥 주진우는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후배 검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낙선했다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운대 갑이 얼마나 국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선거구예요. 네. 강남 갑이야 강남 갑.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당선인 지역구인데 이렇게 됐다. 오늘 그 김용남 그 정책위 의장님이 거의 5호 통제라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차라리 무소속이 나왔다. 웅녀. 친윤이 차라리 간표인이다. 웅녀. 매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오늘 야, 아니, 방언 속상하지는 않아요. 터진 것 방언이 같아. 터지는 날이다. 오늘. 아 근데 마음이 진짜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니 저는 속상한 건 아니고 네. 이게 정치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기간을 집권을 한 건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척을 지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치 수밖에 없는 2년 하면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린다니. 국민들이 계속해서 20개월 전부터 사인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국정 평가에서 60%가 늘 부정 아니라고 평가였죠. 해왔잖아요. 네. 아니 심지어 무려. 6개월 전에는 투표로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10월 응징을 11일 했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 지금 민심이 이래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성적표를 보고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당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김경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해찬 후보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당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결단해 줬으면 좋겠다. 사퇴하라. 뭐 이 얘기 아니야. 뭐 이런 것 같아요. 후보 사퇴하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요. 결단해 달라. 그건 김경률 회계사께서 용산의 분위기를 잘 못 읽고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한 건가요? 진짜 용산의 미션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인다.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소문은 널리 퍼져 있어요. 네. 이건 또 뭔가 싶습니다. 어쨌든 선거 자체가 대단히 좀 공정한 건가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렇다. 소문의 진위 여부를 놓고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